조국 일가의 그 사모펀드 부분요, 좀 어렵죠. 보통 사람은 이 사모펀드의 개념 자체를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일반 국민들이 다 어렵게 생각하고 소수만 이해관계자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때 만들어지는 법과 규칙은 그 이해관계자들에 맞게 만들어져서 감시나 견제 기능이 매우 미약하죠. 그래서 공직자가 저렇게 사모펀드를 온 가족이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그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에 자신의 친척이 거기에 바지처럼 앞에 서 있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공직이 가진 권력과 또 이권, 이런 부분과 결합이 되어서 그야말로 벌어먹으려고 작정을 하면 돈을 쉽게 벌어먹을 수 있는 복마전인가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과거는 특정 회사에 봐주고 내 자식이나 누구를 그 회사에 취직을 시키거나, 아니면 그 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직접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삼자한테 뇌물을 주게 하는 이런 형태가 공직자로서 권한을 가지고 했죠. 아니면 좀 간이 큰 사람은 자기의 친척이나 친구를 회사를 하나 만들게 해서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그 길을 봐줘가지고 돈을 벌어서 나눠 먹는 이런 방식으로 했죠. 근데 이제 이런 게 필요 없어져 버렸습니다. 자산운용사가 있고 그 안에 사모펀드를 만들면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내가 특정 회사 거를 사게 되고, 자, 그러면 일반 공모펀드는 내가 거기에 대한 규칙, 투자 규칙을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영향력을 미칠 수 없으니까 공직자도 은행에서 파는 공모펀드를 살 수 있다. 그건 맞아요. 그럼 내가 공모펀드를 샀더라도 내가 권한을 가지고 그 펀드를 봐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어떤 회사에 대해서 그 회사가 일을 따도록 밀어주고, 그리고 그 회사의 수익이 좋아지면서 그 회사가 커지면 그때는 내가 가진 그 회사에 대한 주식이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그땐 팔아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아주 단순한 방법이고, 진짜 아주 교묘한 방법은 내가 출판과 관련되는, 인쇄 출판과 관련되는 회사를 하나 코스닥에 망하기 직전에 하나 삽니다. 그걸 사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업에다가 4차 산업이라고 하는 전기차의 배터리를 거기 붙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터리 부분이 붙어서 그 회사의 테마 종목이 바뀌게 되죠. 출판이나 인쇄 가지고야 상장이 됐다 하더라도 얼마 벌겠어요? 이제 사양산업인데. 그런데 그게 아니라 상장되어 있는 회사인데 이제 이 회사의 종목이, 주종목이 출판이나 인쇄가 아니라 4차 산업으로 바뀌게 돼요. 전기 배터리. 그러면 이 배터리 부분은 다들 미래가 있는 것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테슬라 같은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하기 위한 펀드다. 자, 그리고 소문 살살 흘리죠. 자, 지금 A 회사와 B 회사를 이렇게 합쳐서 우회 상장할 거다. 자, 그런데 거기하고 관련해서 또 뭡니까? 그래서 A, B는 합쳐서 이제 이름이 바뀌었어요. C로. 그러기 하고 또 조국이 하는 가로등 회사하고 또 합쳐서 C하고 D를 또 합치게 된다면, 그러면 D 값도 이제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폭등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엄청나게 오르게 되어서 대박을 칠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지금 조국이 그 블루 사모펀드에 투자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되려면 그 운용사가 자기 말을 100% 듣는 운용사가 돼야 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조국 동생이 오촌 조카가 펀드를 만들었다고 지금 정언을 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조국 후보자 동생 조건은 수년간 그와 동업해온 A씨의 지금 인터뷰에서 이게 드러났는데요. 그 A씨는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조국이 대통령 수석으로 됐을 때 조건이 펀드 이야기를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 서울에 있는 조카, 이 오촌 조카가 펀드를 만들고 가족들이 수십억을 투자하는데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들었다고 전했고요. 조건이 조카 이야기를 할 때 나 아닌 동석자도 있었다. 그래서 얼마 전 펀드 관련 뉴스를 보고 신기해서 전화해보니 그 동석자도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이 조카가 지금 조국의 사촌형의 아들 오촌인 조동범입니다. 조동범이는 코링코 P 총괄 대표라는 그런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중국의 한 회사와 6천억의 투자 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대표로 설치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있는 어제 3명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죠. 직원 3명은 다 그럴 만한 그런 위인이 못 된다. 그래서 조근과 동아일보가 연락을 취했지만은 연락이 안 됐고 조국은 조카 조동범이 사모펀드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코링코 설립 당시 최대 주주였던 김모 씨는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동아일보와 만나 코링코의 실제 소유주가 조 후보자의 오촌 조카인가? 조국 가족이 코링코의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위를 아는가 물으니 모른다라는 답변만 남겼는데요. 이 사람은 처음에 코링코 P를 2016년에 설립할 때 지분 75%를 보유한 최대 주주이자 등기 이사였는데요. 자, 그 이후에는 이 사람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조국 그 펀드 운용사가요, 코링코가 사업 부풀리기 등 수상한 거래로 작전을 한 의혹이 나타났다고 오늘 조선일보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이야기한 인쇄업체를 상장되어 있는 인쇄업체를 사들여 가지고 거기에다가 배터리 펀드를 만들어서 그 인쇄업체 이름을 WFM이라고 바꾸었죠. 자, 배터리 이 사모펀드는 그 사모펀드 이름 중에서 한국 배터리 원천 기술 코밸류업 1호라는 이름으로 거다들인 80억을 거다들인 사모펀드입니다. 2차 전지를 한다고 말을 했어요. 여기에 이제 신성석유 등의 회사가 투자를 했고 이 배터리 펀드를 코링코 P가 1대 2대 주주를 갖다가 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인수했던 인쇄 교육업체, 영어 교육업체에서 인수했던 A1이라는 이 영어 교육 출판업체에서 배터리 등 사업 목적을 추가해서 원래 회사의 성격이 코스닥 회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놓고는 웰스 CNT하고 사업 목적을 똑같이 바꾸어서 이 회사가 주가가 상승했을 때 WFM이 코링코 P가 일부 매각을 하고 100억을 회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WFM이 코링코 P에 53억 상당의 주식을 무상 기부했습니다. 누군가가 수정을 했다. 누가 도대체 코링코 P에 수정했냐 하니 이 WFM의 주식이 올랐을 때 팔은 돈 100억 중에서 53억을 다시 집어넣은 거예요. WFM은 영어 강사 교재를 팔던 곳인데요. 코링코로부터 투자를 받은 지 한 달 만인 2017년 12월 이거는 이제 언제입니까? 조국이 민정수석되고 한참 뒤죠. 테슬라에 연간 120톤의 배터리 소재 공급 구매 의향서를 체결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WFM 이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수요를 맞춰 가겠다 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이 회사의 구매 의향서를 체결한 회사는 미국의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아니라 체코에서 건전지를 만드는 테슬라 배터리라는 다른 회사였다는 거예요. 짜가였습니다. 또 이 회사는 2018년 4월에 자동차 부품연구원, 정부 연구원이겠죠. 여기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공시했는데
자동차 부품 연구원은 그런 회사와 연구를 진행한 적이 없다고 부정을 했습니다. WFM의 올해 상반기 매출액은 배터리 매출은 제로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재를 갖다가 내보내서 그때마다 주가가 요동을 쳐서 2017년 10월에 WFM이 4,300원이었는데 테슬라 배터리 납품 구매 의향서를 맺었다라고 하니까 2017년 12월에는 5,600원이 되고 2018년 2월 배터리 사업 관련 발표를 했을 때는 7,300원까지 뛰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지금 조국의 5촌이 하는 코링코가 지금 투자한 회사들 중에 조국 일가족 6명이 투자자로 구성된 블루펀드 조국펀드는 웰스 CNT에 2017년 8월 9일 날 투자를 했는데 조국 일가가 투자한 이후에 웰스 CNT의 사업 목적이 12개에서 78개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가로등 전멸 사업과 무관한 화장품 제조, 의류 제조, 창고, 교육 서비스, 배터리 사업까지 추가되었다는 겁니다. 코링코 PE는 2017년 직접 투자와 배터리 펀드를 통해 교육업체이던 WFM, 원래 이름은 A1A인가 그랬죠. 이걸 인수하면서 목적 사업을 52개에서 118개로 늘렸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리튬 2차 전지 배터리의 음극 소재라는 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웰스 CNT와 가로등 전멸기 회사, 원래는 교육 출판 업체인 WFM이 이제 배터리 회사로 바꾸면서 가로등과 배터리가 사업 목적이 대부분 일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 세력들은 유명한 사업을 다 끌어모아서 회사를 갖다가 더 비슷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겁니다. 기본이요. 그래서 WFM 주가를 띄우고 그리고 WFM이 웰스 CNT와 인수 합병을 해서 웰스 CNT가 WFM을 타고 코스닥에서 우회 상장하려고 했을 거다. 그렇게 되게 되면 시중에서 누구나 그 주식을 사게 되고 또 관금 납품에서 많은 실적을 웰스 CNT가 갖고 있으니 웰스 CNT의 가격은 폭등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요, 코링코가 무상 수정, 즉 53억을 누군가에게 기부를 받았다고 2018년에 나와 있지요. 누가 냈는지가 나왔습니다. 사실 대주주 빼고는 이런 식으로 누군가가 53억을 주기가 어려운데 지금까지 그것이 비밀로 감춰져 있다가 결국은 그것이 WFM에서 주식 판돈으로 해서 다시 코링코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당시 코링코가 WFM의 경영권을 쥐고 있던 상태에서 뭐 그렇게 결정을 했겠지요. 코링코 쪽에서는 손해배상 합의에 따랐다 하지만은 무슨 손해가 배상이 나서 WFM이 코링코에다가 돈을 냈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사실상 WFM의 주인도 코링코고 코링코의 주인도 또 조국의 오촌 조카나 그 일원이에요. 조국 처남도 코링코의 주주잖아요. 그래서 코링코의 조국 부부가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고 그래서 돈을 낸 것이 조카를 통해서 한 주당 200만 원을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냐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려면 누군가가 사기에는 설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촌이 이런 일을 다 한 설계자이다라고 지금 짐작이 되고 있고 그래서 조국이 수석된 이후에 동생도 떠들고 다녔다고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자, 처남도 지금 코링코에 5억을 투자한 주주였습니다. 그런데 조국 마누라가 3억을 빌려준 자금 중에 그 중에 일부가 지금 코링코의 주주로 지금 투자가 됐죠. 그래서 코링코 주를 한 주당 200만 원에 인수를 했다는 것도 이것도 뭔가가 큰 대박이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사지 않았냐 지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약해지게 되면 이거는 형사적인 행위로 지금 번짐수가 있는 입구에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